반갑습니다. 한바닥 세계사입니다. 오늘 한바닥에 정리할 내용은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한바닥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상으로는 동아출판사 기준으로 해서 131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배웠던 내용 복습을 하면서 자유주의 운동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구제도의 모순과 또한 직접적인 원인은 재정적 악화라고 했죠. 이런 재정적 악화에 따라서 첫 번째 산부회를 소집하게 되고 이후 국민의회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입법의회 그리고 국민공회로 이어진다고 했죠. 각 의회별 구체적인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총재정부가 수립되게 되고 이후 이 총재정부의 혼란으로 인해서 바로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나폴레옹이 제정 즉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겠다. 그에 따라서 내적으로는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죠. 한편 외적으로는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유럽에 전파하겠다는 목적 하에 드디어 유럽 원정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정벌을 하지 못했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었죠. 영국과 러시아가 되는데 이 영국 정벌에 실패하게 되고 이후 이 영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정책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 대륙봉쇄령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륙봉쇄령을 어긴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나라가 러시아가 되겠죠. 러시아가 이 대륙봉쇄령을 지키지 않고 이후 이 러시아 원정에 나폴레옹이 나가게 되지만 끝내 러시아 원정에 실패하게 됨으로써 이 나폴레옹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이러한 유럽 원정은 전 유럽에 걸쳐서 자유주의가 크게 전파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고 또 한편으로는 민족주의가 싹트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퍼지는 것에 대해서 기존 세력들이 거부 반응을 보였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빈 회의가 개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여기에서 결정된 내용 중요합니다. 유럽 각국의 영토와 정치 체제를 프랑스 혁명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자 이러한 내용이 결정되게 되고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된 유럽의 정치 질서를 우리는 빈 체제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빈 체제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과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자 이런 내용이 싹트게 됐던 거죠. 하지만 자유주의를 한번 맛본 사람들 이렇게 자유주의를 탄압하자 더욱더 강렬한 자유주의를 희망하게 되고 그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저항운동이 어디에서 먼저 터져 나오게 되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곳이 되겠죠. 바로 프랑스에서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먼저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은 크게 7월 혁명과 2월 혁명으로 나눴습니다. 시기적으로는 7월 혁명이 1830년에 일어난 사건이고 2월 혁명이 1848년에 발생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7월 혁명은 부르주아가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거. 이에 비해서 2월 혁명은 소시민들이라든지 주로 노동자 계층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자유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그렇다면 7월 혁명부터 먼저 발생한 7월 혁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혁명이 발발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빈 체제에 의해서 프랑스에서는 다시금 왕실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르봉 왕조가 다시금 부활해서 루이 18세가 다시금 즉위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 이 루이 18세에 시민들의 눈치도 보고 혁명 세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잘못하면 그 앞에 루이 16세처럼 자기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릴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왕이 올랐던 샤를 10세 철저하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의회를 해산한다든지 혹은 정부를 비판하는 출판물을 금지시킨다든지 이와 같은 자유주의를 탄압하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자 드디어 프랑스에서 대대적인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7월 혁명이 발발하게 된 원인은 바로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가 원인이 되어서 발발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과정을 보면 프랑스에서 대대적인 시민혁명이 다시금 일어나서 샤를 10세를 내쫓게 됩니다. 그래서 샤를 10세가 퇴진하게 되고 이후 이때 시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인데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이 필리프 왕이 오른 사람 입헌 군주제에 따라서 헌법을 제정하고 헌법에 따를 것을 자기는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결과 헌법에 따른다고 했죠. 바로 정치체제 입헌 군주제가 이제 실시가 되게 됩니다. 헌 군주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7월 혁명에 따라서는 정치체제가 입헌 군주제, 즉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입헌 군주제를 실시하지만 이 7월 혁명의 가장 커다란 한계점 중에 하나는 이 7월 혁명의 대다수의 지도자들이 부르주아 계층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부르주아만을 위한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 루이 필립 같은 경우에도 부르주아에게 많은 눈치를 보면서 선거권 자체가 전체 시민의 3%밖에 부르주아에게만 집중되는 이런 권력이 부여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프랑스에 이때 이르게 되면 산업혁명이 나타날 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이 많이 성장하고 있던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르주아 계층에게만 권력이 독점되자 이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던 그런 시기가 되겠죠. 한 가지 더 프랑스 7월 혁명에 따른 영향 한 가지 체크를 해둡시다. 프랑스 7월 혁명에 따라서 벨기에에서 혁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 벨기에가 독립으로 이어졌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두시되 7월 혁명에 크게 두 가지 체크를 해두셔야 될 거. 입헌 군주제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한계점 너무 권력이 부르주아들에게 독점되었고 프랑스에서 노동자들의 이러한 소시민 계층들의 불만이 커졌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노동자들의 불만으로 인해서 1830년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고 또한 그에 따라서 사회주의 사상이 크게 퍼지게 되면서 그에 따른 다시금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2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2월 혁명의 원인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재산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부 부르주아에게만 선거권을 준 것이 원인이 되어 구체적으로는 노동자라든지 그리고 중간 계층에게까지 선거권을 달라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이러한 운동이 2월 혁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과정을 보시면 기존의 왕이었던 루이 필리프가 도망을 갑니다. 루이 필리프가 망명을 하게 되고 결과가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2월 혁명에 따른 결과 왕이 필요 없다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제 왕이 없는 공동으로 정치를 하는 정치체제 뭐라 부르죠? 바로 공화정이 이제 수립되게 된 거죠. 공화정이 수립되게 되고 선거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무슨 선거? 보통 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 중요하겠습니다. 이 2월 혁명에 따른 영향 많은 유럽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자유주의 운동의 확산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에서도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3월 혁명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 오스트리아에서도 3월 혁명이 발발해서 빈 체제가 붕괴되게 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라든지 이후 독일이 통일되게 되는 결정적인 영향이 되었던 사건이 되겠다. 이것이 바로 프랑스 자유주의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다음에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자유주의 운동을 벌였던 반면에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점진적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선거권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확대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게 되고 또한 의회에서 점진적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5차에 걸친 그러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순서대로 한번 보면 먼저 1차 선거법 개정을 보면 먼저 1차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1832년에 처음으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때는 주로 누구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냐면 도시 상공시민청, 중산층 이상의 시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역시 영국에서도 산업혁명이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던 시기고, 노동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이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죠. 그에 따라서 이 노동자들이 선거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서 이 노동자들이 인민헌장을 발표하고 추후 차티스트 운동이란 것을 벌이게 됩니다. 이 운동은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많은 영향을 끼쳐서 드디어 2차 선거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867년도에 2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주로 도시의 소시민이라든지 그리고 드디어 노동자 계층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때 이르게 되면 3차 때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농촌이라든지 그리고 광산 노동자에게도 선거권이 확대되고, 4차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4차 선거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1900년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1918년 드디어 이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만 21세 이상의 남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와 함께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때 만 30세 이상의 누구에게, 여성에게 드디어 선거권이 주어졌다는 점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5차 선거법 개정 때는 이제 드디어 21세 이상의 남녀에게 모두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